중동계 이민자들이 많은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이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도 그런다 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한국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팔레스타인을 불쌍한 사람들, 이스라엘과 미국을 가해자로 간주합니다. 희한하게 반미 정서가 높아요. 하마스가 선전하는 말을 거의 그대로 되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탈근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함 또는 미디어의 선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탈근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받았죠. 왜냐하면 탈근대주의가 사실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 범신론에서 나온 불교 범신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는 되려 서구 문화로부터 유입되는 범신론의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범신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범신론의 특징은 모두 다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애매모호합니다. 많이.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기준이 없이 생각할 때에는 직함 또는 대형 언론 이런 이름값에 약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 이런 직함이나 아니면 미디어의 선동에 취약하게 됩니다. 선동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들은 앞뒤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직함과 미디어에 의해 주입된 대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이런 성향은 드라마나 음악을 만들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K-팝이나 K-드라마 만들 때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사리분별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팩트체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한국어로 팩트체크, 영어로 하면 팩트체크 이렇게 말을 해도 객관적 검토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바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반론을 펼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논리를 객관적으로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말하던 것에 비해 발전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군중심리에 젖어서 자신들은 충분히 증명했다 정신승리합니다. 한 예로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주장해온 관점에 의하면 상당히 자기모순적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매체와 직함에 대한 신뢰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을 음모론이라며 들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나 대형 언론이나 박사, 교수가 말하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학계의 정설인 것처럼 학계에서 결론이 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박사들이나 교수들의 주장을 미디어에서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스스로 자료를 조사해 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고 편하게 주의만 받으면서 군중심리에 이끌리니까 여러 모순이 남발되고 또 정권의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가 됩니다. 우선 한 예로 일본 제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진주만 기지를 공습했고 그 결과로 도쿄 공습을 당한 뒤에도 핵폭탄을 2회나 연거푸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언제나 억울하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서 니네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니까 자업자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침략자를 핵폭탄으로 응징하는 것이 맞다면 테러 조직을 백린탄으로 응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에 대해 말하는 논리로는 이스라엘에게 능동적으로 방어하지 말고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한국인들 중 고조선, 고려와 같은 선조들이 만주를 차지했었으니 그 후에 중국이 그 땅을 빼앗았었어도 언젠가는 만주를 영토로 복속시켜야 한다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토인 가나안을 영토로 주장하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더해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될 당시 가나안 땅은 중동의 특정 국가, 민족 또는 정부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말 그대로 대영제국 소유였지만 사실상 방치된,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약화돼서 이슬람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 7세기 후부터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파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누구나 와서 살고 번성할 수 있었던 구약 성경 초반의 상황과 아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가다가 나중에 돌변하죠.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보자면 아슈케나즈, 그러니까 아슈케나즈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버티긴 했는데 100년, 150년 사이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유럽, 동유럽 이런 데로 쭉 퍼졌는데 세 개 다른 방향으로 퍼졌어요. 그 중에 유럽 지역 그리고 동유럽 지역으로 간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죠. 아슈케나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갈래로 갈라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중에 아슈케나즈가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반이 핍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슈케나즈가 핍박을 받더니 1882년 그때 러시아에서 크게 핍박을 받고 또 프랑스에서도 불공정 재판이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런 뒤에 1917년에 이 아슈케나즈 중심으로 발포 선언문이 개창이 됩니다. 이것은 시온주의자 협회, 1903년에서 1939년까지 존재했던 자이오니스트 콩그레스라고 하는 시온주의자 협회랑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겠다, 이러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문에 따라서 대영 제국이 뒷받침을 해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겁니다. 유럽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 상당히 큰 힘을 써야 됐죠. 그런데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대영 제국에 의해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근데 대영 제국이 또 중동에게 단일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은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토 문제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영 제국일 겁니다. 그런데 또 대영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먼저 일제 강점을 겪은 한국인들은 피지배자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연히 거주자들의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고 영토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실효 지배하는 자의 뜻대로 사용됩니다. 결국 대영 제국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시절의 중동은 대영 제국의 영토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은 그 땅을 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의 이슬람 세력이 하나로 규합되었을 때 유럽 남부 지역을 지속적으로 침략했던 역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지만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을 16회 공격한 것에 비해서 이슬람 세력은 유럽을 1000번 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십자군 전쟁이 잘못됐다 하면서 욕을 하고 기독교 내에서는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십자군은 기독교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한 거예요. 교황청의 지시로 한 거예요. 교황청의 권위가 몰락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원정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도 1000번 넘게 공격받으니까 교황한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뭔데 같은 기독교 신도들을 보호를 안 하고 교황이라는 놈이, 이러면서 욕을 하니까 교황이 어쩔 수 없이 십자군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십자군이 다 타락하고 그런 건 인정합니다만 이슬람 세력이나 외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1000번 넘게 공격을 당하고 16번 공격했어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언제 남부 유럽 계속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기독교 쪽은 괜히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십자군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는데도 또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1000번 넘게 공격을 했을 때 강간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수천 년 전에도 유럽을 침공했을 때도 지금에도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인종을 보면 유럽에 가서 보시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유럽 백인들 같지도 않고 또 중동 사람들 같지도 않고 흑인도 아니고 좀 얼굴이 좀 그 누리끼리하고 좀 제가 스페인 인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생긴 게. 근데 그 이유가 피가 많이 섞여서 그래요. 1000번 넘게 침공을 했으니까. 이런 과거 때문에 대영 제국은 이슬람 세력이 하나로 규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시켜야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판단했을 겁니다. 테러 조직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얘네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이슬람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21세기의 대테러전 중에 하나의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규합해서 그 다음 단계로 유럽을 침공하고 마지막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이슬람 제국으로 만드는 것을 조직의 존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하마스 창립 멤버들 중 하나의 아들인 모사브 하산 유세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마스 또한 가자 지구를 확보한 후에 점차 세력을 넓혀서 유럽을 석권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이슬람 제국, 그러니까 IS로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96년 메기또 수용소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살해하고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마스나 IS가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IS가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도 그걸 구성하던 그 테러리스트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라크나 시리아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라크나 시리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항해서 그리고 서방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의 거대한 테러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조직들은 매우 유치하게도 옛날에 제가 보던 그 마징가 제트 같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의 정복을 공공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슬람 형제단도 그 예외가 아니고 그 이슬람 형제단의 이 가자 지역의 지파였던 하마스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판단이 현실적이었고 따라서 유럽과 중동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 사람들이 갈라서 하나의 이슬람 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사례가, 또 하나의 사례가 이 가자지구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사용하고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수천 년간 변함이 없는 중동 지역의 테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상당수는 테러 조직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선동해온 주장들이 사실 무근이고 그냥 선동질이에요. 뭐가 어쨌든 한국인들이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 논리는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모순만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문제 최대 기폭제 제3성전의 건축 또는 알 악사 사원에 대한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